그 자네는 누구인가? 내 이름은 거란.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겁나 침입하죠. 코난의 검은 조직 보스 관련한 썰은 현재 초창기부터 주구장창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브라운 박사님이 검은 조직 보스라고 하는 썰도 있고, 남도일의 아빠가 검은 조직 보스다, 유명한이 검은 조직 보스다 등등 여러가지 떡밥이 유행을 타곤 했습니다. 최근에는 오소라, 일본어로는 오키노요코가 검은 조직 보스로 유력하다는 떡밥이 돌고 있더라고요. 근거로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예시를 들어드리자면 검은 조직과 관련된 에피소드가 진행될 때 적은 분량이든 많은 분량이든 오소라가 무조건 나온다고 합니다. 솔직히 저도 이 오소라가 검은 조직의 보스인 게 아닐까 라는 식으로 추리를 하는 영상을 만들어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저는 추리를 하는 뇌보다는 망상을 하는 뇌가 한 20배 정도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 오소라가 보스였다면 어떤 식으로 스토리가 흘러갔을지 한번 저의 망상을 섞어서 영상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참고로 말해드리자면 이 영상은 절대로 사실이 아니며 저희 뇌내망상으로 이루어진 영상임을 알려드립니다. 뭔가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올바른 생각을 하고 계신 거니 마저 영상을 봐주시면 아주 감사하겠습니다. 옛날 어떤 늙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한평생을 일만 하며 살아갔고 악착같이 살아간 끝에 엄청난 대부호가 됐습니다. 그녀는 황금으로 만들어진 집을 지을 수 있을 정도의 재력을 가지게 됐고, 이제 인생을 즐기며 살아가고 싶었지만 거울을 보니 그녀는 이미 주름진 늙은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돈을 모아서 뭘 하고 싶었는지, 과거의 자신은 뭐가 되고 싶었는지 거울을 보며 생각해봤습니다. 그녀는 젊었을 때 주변에서 꽤 예쁘다는 소리를 들어왔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녀에게 가수를 해봐라, 배우를 해봐라 등등 연예인의 길을 추천해줬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집안은 너무나 가난했고 그녀가 연예인의 길을 갈 만큼 여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돈을 벌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세월이 흘러 이렇게 할머니가 된 거였습니다. 그녀는 열심히 살았다고 자부할 수 있었지만 그때 그 시절에 연예인이 되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막연한 아쉬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그녀는 시간을 거슬러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약을 만들기로 결심합니다. 그녀는 그때부터 사람을 모아 연구를 하기 시작했고, 연구에 필요한 재료와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어떤 조직을 결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은 사람들에게 그녀는 본인의 이름을 카라스마라 부르라고 말했고, 카라스마가 까마귀를 연상하게끔 만드는 이름이기 때문에 조직원들 모두 검은 옷을 입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흐르고 약을 연구하던 연구원들이 드디어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약을 만들었단 말을 전했습니다. 물론 이 약을 만드는 과정에서 임상 실험을 하다가 죽는 사람도 있었고, 이건 좀 개바라고 생각해서 조직에서 나가려고 하다가 죽는 사람도 생기는 등 수많은 희생이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본인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그런 희생 따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드디어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약을 만들었기 때문이었죠. 연구원은 그 약을 먹으면 과거로 돌아갈 수 있기도 하지만 잘못하면 뼈만 남은 채로 죽을 수 있다는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녀는 딱히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무슨 리스크든 감수할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녀는 결국 그 약을 먹었고 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몸이 안 좋아지는 걸 느낀 그녀는 그렇게 기절을 해버렸고, 정신을 차려보니 아까 약을 줬던 그 연구원이 본인을 보고 있었습니다. 연구원은 성공한 것 같다는 말을 했고, 그녀는 몸에 아픈 곳이 사라지고 뭔가 몸이 가볍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보니 과거에 예뻤던 그녀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성공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기뻤고 이제 본인의 꿈을 이룰 때가 됐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 약을 만드느라 수많은 범죄들을 저질러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범죄들을 감추기 위해서는 더 많은 범죄들을 저질러야 했고 앞으로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득 아까 이 연구원이 말했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뼈만 남은 채로 죽는다. 그 말은 시체에서 증거를 찾을 수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연구원에게 그 알약의 성분을 다시 연구해서 맹독으로 만들어보란 말을 했습니다. 연구원의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스쳐갔고, 연구원은 잠시 생각을 하다가 알겠다는 말을 남기고는 사라져버렸습니다. 생각해보니 그녀는 저 연구원을 어디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옛날에 저 연구원을 어떤 시골 병원에서 스카우트했었거든요. 들어보니까 이 부분은 시간의 흐름을 거스른 약을 죽은 사람도 되살린 약으로 만들 거라는 소문도 있다고 하네요. 일단 그녀는 저 연구원이 알아서 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 이제 그녀는 과거부터 꿈꿔왔던 연예인 생활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기분이 들떴습니다. 그녀는 이미 조직 활동을 하며 방송계에 수많은 다리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데뷔쯤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순식간에 아이돌로 데뷔하는 순간이 찾아왔고 음악방송 프로그램에 출연이 확정됐습니다. 그 방송의 PD는 그녀의 이름을 물어봤고, 그녀는 원래 본명을 쓰려다가 과거 본인과 가장 친했던 친구의 이름인 오소라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오소라는 아이돌로 여배우로 날이 갈수록 유명해졌습니다. 그렇게 오소라가 유명해질수록 그녀의 뒤를 봐줘야 하는 검은 조직 역시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고, 오소라의 시간을 과거로 돌려준 알약 역시 개발이 잘 돼가는 중이었습니다. 그 약은 아파톡신 4869라는 이름으로 독약의 효과를 증대시킨 약으로 변해가는 중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전에 봤었던 연구원이 반발을 일으켜 조직에서 나가고자 했고, 결국 조직의 손에 의해 죽음을 맞았습니다. 기구하게도 그 연구원의 자식들은 여전히 조직 내에 있었고, 그 남자의 두 번째 딸이 알약 연구에 꽤 재능이 있었던 탓에 그녀가 책임자가 되어 연구를 계속하는 중이었습니다. 물론 독약도 만들어내고 있었지만 진짜로 죽은 사람을 되살린 약 역시 개발 중이기도 했습니다. 혹시나 본인이 먹은 알약이 언제 부작용을 일으킬지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그러다 어느 날 어떤 남자가 오소라의 집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 남자는 오소라의 스토커였고, 오소라를 따라다니다가 그녀가 범상치 않은 여자라는 것을 알고는 협박을 하기 위해서 찾아온 거였습니다. 하지만 범상치 않은 걸 알았으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튀었어야 했습니다. 오소라는 이런
엑스트라 같은 남자를 죽여버렸고 평소처럼 조직원들을 불러 치우게 하려고 했지만 생각해보니까 이곳에는 사람들의 시선이 꽤나 있어서 근처에 검은 옷을 입은 수상한 남자들이 우글우글거리고 있으면 좀 그렇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 사건을 자살처럼 꾸미게 됐고 그녀의 매니저와 고은별이라는 여자를 불러 알리바이를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매니저와 고은별 역시 조직과 연관이 있는 자들이었고 순순히 따라줬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 사건을 풀어줄 탐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적당히 멍청하면서 본인을 범인으로 몰지 않을 사람으로 말이죠. 그렇게 해서 찾은 사람이 바로 유명한이라는 남자였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유명한 탐정 사무소로 찾아가서 본인의 집에 스토커 같은 사람이 드나드는 것 같다는 식으로 의뢰를 넣었습니다. 그러자 유명한은 준나 좋아하며 오소라의 집에 가겠다고 했고 유명한과 같이 어떤 안경 낀 꼬마와 여자애가 따라오게 됐습니다. 오소라는 유명한을 본인의 집으로 데리고 왔고 아주 자연스럽게 본인의 집에 있는 시체를 보여주게 됐습니다. 유명한은 당황하며 바로 경찰을 불렀고 살해 현장을 보존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여기까지는 오소라의 계획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유명한이 데리고 온 안경 낀 꼬마아이가 초등학생답지 않게 시체를 보고 당황하지도 않고 사건 현장을 샅샅이 조사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오소라는 그때부터 그 꼬마 녀석을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경찰에 오게 됐고 오소라와 그녀의 매니저 그리고 그녀를 질투하는 걸로 연기하고 있는 고은별이라는 여자까지 조사를 받게 됩니다. 보니까 유명한은 오소라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멍청한 것 같았습니다. 아예 자살이란 건 감도 못 잡는 것 같아 보였고 계속 갈팡질팡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솔직히 유명한보다는 아까 봤던 안경 낀 꼬마가 방을 확실하게 조사를 하고 오소라가 만들어 놓은 자살로 보이게끔 만드는 트릭을 더 알아보는 것 같았습니다. 계속 저 새끼는 뭘까 하면서 유심히 살펴보던 중 갑자기 유명한이 이상한 소리를 내더니 의자에 근엄하게 앉습니다. 수십 년을 살면서 저렇게 근엄하게 앉는 인간은 처음 본다고 생각하던 순간 유명한은 입을 떼더니 정확하게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 시작합니다. 분명 아까까지는 무지성 추리 그 자체였는데 3초 만에 갑자기 애가 없던 뇌가 생긴 건지 제대로 된 추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유명한은 오소라가 만들어 놓은 트릭 그대로 자살인 것을 파악해냈고 그렇게 사건은 마무리됩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니 유명한이 추리를 할 때 그 안경 낀 꼬마 녀석은 어디 갔었는지 보이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소라는 잠시 조직으로 돌아가 최근에 있었던 일들을 보고받기 시작했습니다. 들어보니 진가워커가 최근에 놀이공원에 가가지고 고등학생 탐정인 남도일에게 아포톡신 4869를 먹이고 죽였다는 보고가 올라왔었습니다. 생긴 것도 살벌한 놈들이 왜 단둘이서 놀이공원에 간 건지 이해가 안 되긴 했지만 일단은 넘어가고 남도일이라는 인간에게 주목을 해봅니다. 오소라는 남도일이라는 이 고등학생 탐정을 알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어제 있었던 만들어진 그 자살 사건을 남도일에게 의뢰를 맡길까 하다가 너무 똑똑해 보여서 멍청한 유명한에게 맡겼던 거였거든요. 생각해보니까 그 안경 낀 꼬마가 남도일이라는 고등학생 탐정과 조금은 닮은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잠시 고민하던 오소라는 어떤 가설이 떠올랐습니다. 예전에는 아포톡신 4869를 먹으면 과거로 돌아가게끔 만드는 것이 진짜 효과고 뒤지는 것이 부작용이었다면 현재에는 뒤지는 것이 진짜 효과고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부작용이 아닐까 하는 가설이었죠. 오소라는 지금까지 아포톡신 4869를 먹고 죽임을 당한 인간들의 리스트를 뽑아달라고 하였고 그 중에 남도일은 아직 사망 확인 표시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소라는 쉐리를 시켜 그의 죽음을 확인하게끔 했습니다. 근데 그 사이 쉐리의 언니인 안제이가 조직을 나가기 위해 100억 원을 강탈하려고 하다가 진가워커에게 죽임을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쉐리는 조직에 불만을 품고 알약 제조를 중단했고 오소라는 잠시 머리 좀 식히라는 의미에서 독방에 그녀를 가뒀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고 쉐리가 사라졌다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그녀는 쉐리가 죽은 게 아니라 사라졌다는 보고가 의아했고 쉐리에게 시켰던 남도일의 생사 여부가 어떻게 됐는지 알아봤습니다. 일단 보고서에는 사망 확인으로 되어 있긴 했지만 오소라는 믿지 않았습니다. 뭔가 쉐리 역시 남도일이 그랬던 것처럼 알약을 먹고 자가낸 다음에 어떻게든 조직을 빠져나갔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이 생각을 모든 조직원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단 한 사람 베르무트란 여자에게만 알려줬습니다. 베르무트 역시 오소라처럼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알약을 먹은 사람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알려준 거였죠. 사실 베르무트는 오소라의 소꿉친구였습니다. 커가면서 오소라는 돈을 모았고 베르무트는 범죄 일을 하며 각기 다른 삶을 살아왔던 거였죠. 오소라는 조직을 처음 만들 때 베르무트를 섭외했고 그녀의 도움 덕분에 조직을 많이 키울 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도움을 준 베르무트에게 남도일과 쉐리에 대해서 말을 해줬고 베르무트는 혼자 조사를 해보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오소라는 베르무트가 알아서 할 거라는 걸 잘 알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가만히 있긴 싫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딱히 관심도 없는 유명한을 파티에 초대해서 그 안경 낀 꼬마 녀석을 유심히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살펴보니까 그 녀석은 사건의 진상을 알아내며 유명한을 뭔가 이상한 시계 같은 것으로 잠재우고 음성 변조기를 사용하여 직접 추리를 하는 방식을 쓰는 것 같았습니다. 뭔가 지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사람을 도구처럼 쓰는 걸 보아하니 저 친구도 범죄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아무튼 이 모든 것을 관찰한 오소라는 저 녀석이 남도일이 맞다고 확신했습니다. 원래라면 당장 죽이는 게 맞긴 하지만 어떤 식으로 저 녀석이 행동할지 궁금해져서 일단 살려두기로 합니다. 과연 코나는 오소라가 검은 조직의 보스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와디프 오소라가 검은 조직의 보스였다면은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이거 뭔가 망상 조금만 더 하면 이 뒷내용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도 듭니다. 근데 혹시나 여러분들이 봤을 때 뇌절일 수도 있을 것 같으니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망상을 하며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건 여러분들 덕분이니 꾸준한 관심을 저에게 먹이로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네요. 아무튼 이런 영상 봐주셔서 너무 고맙고 저는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